네, 9월 11일 수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10시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두 후보의 첫 공식적인 TV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 TV 토론을 기점으로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점유율을 얻어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 TV 토론 안에서 어떠한 섹터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할지에 대해서 이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토론을 기점으로 이 10시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다소 보여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0시 기점으로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어떤 종목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EO에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1.5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54%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톱 기업들이 강력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에 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의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오늘 2차 전지 탄탄한 흐름 이어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 3.56%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1%대 강세를 보입니다. LNF가 오늘 유독 강력합니다. 7.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두 기업들의 낙폭이 다소 강력한데요. 현대차, 기아 각각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1.9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조선기자재단에서도 전반적인 기운이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1.4%, 1.04%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역시나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오늘 게임주, 엔터,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러한 흐름, 시장 안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하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잠금 해제했던 종목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께서 8월 28일 삼성 SDS 잡아주셨고요. 미래에셋증권을 9월 4일에 잡아주셨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모멘텀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삼성 SDI 최고가 기준으로 8.5% 상승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최고가 기준 4.6%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들 지금 추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 SDS, 엠노 두 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AI 쪽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과 좀 낼 만한, 그리고 내고 있고 낼 것 같고 내야 되고, 예,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두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계속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한다는 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인식들이 좀 더 알려지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돈 많다 보니까 밸류업 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강조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예,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회사 측 반응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직전 고점대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쪽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다시 한번 16만 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 맞췄을 때 그때 한번 또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결국에는 또 밸류업 얘기나 또 변화 나오게 되면 지난번에 한 17만 원대 이상은 한번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다 밀리고 있네요. 네, 오늘 변화를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한 NIM, 그러니까 즉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을 건데 이걸 너무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쪽에서 뭐 대형 IB 같은 경우 4, 5%씩 다 빠졌었죠.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은행주가 좀 더 많이 빠지네요. 네, 그런 쪽에서 좀 실망감은 있는데 미국 쪽과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금융주들을 거의 비슷하게 거기가 밀렸으니까 우리도 밀려야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밀리면 매수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권 쪽은 여전히 밸류업 쪽을 계속 표방하고 있으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미국 쪽 주식 매매 많이 하느라고 브로커리지가 더 빵빵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 하락하게 되면 비중 늘리는 전략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낙폭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삼성 SDS는 엠로와 함께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 밸류업 관련된 입장을 뚜렷하게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모멘텀으로 이렇게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두 종목 밸류업 프로그램이다라는 그 흐름 안에서 묶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밸류업이 좀 걸쳐졌다라고 하면 흐름이 잘 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달 말까지 정확한 기조를 기다려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밸류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 하는 기업이나 좀 섹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요즘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그를 표방해서 KRX 밸류업 지수 플러스 거기다가 ETF도 이제 막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겠죠. ETF가 설정되면은 당연히 수급이 따라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이것저것 선정하고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당장은 이 안에서 나왔던 섹터 쪽에서 일단 지주사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자동차 쪽도 있을 거고, 게다가 또 금융주 대부분이 또 포함이 될 거고, 이런 쪽으로 보여지곤 하는데, 수출 관련된 쪽들은 요즘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는 좀 더 자리를 차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쪽 살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 은행주들이 좀 빠르게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은행 쪽에서 금리를 오히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그냥 대출 금리 올라가는 걸 유도하는 입장들이죠. 게다가 또 거기다 그러면 NIM 관련된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을 덜 받을 거고, 근데 물론 대출 Q에 대해서 그 확대가 되는 거를 좀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적 확대가 들어가는 게 좀 위축되지 않을 거냐라는 쪽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싸진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제대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보면 좋을지 오늘 잠금 해제해볼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해볼 첫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이 보톡스 1등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인데, 그럼 이 휴젤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부 미용 관련해서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첫 번째 키워드로 톡신 잡아주셨는데요. 또 보톡스 안에서 이 톡신 관련해서 휴젤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화장품 강하고요. 네. 그러면 또 K뷰티 한 축, 톡신도 보자라는 그렇죠.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휴젤은 보톨리늄 톡신 관련돼서 보툴렉스라고 쓰네요. 네, 이쪽에 상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톡스는 에브비 겁니다. 에브비가 보톡스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용되는데, 정확하게는 보톨리늄 톡신을 어떻게 또 이름을 붙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게 한 매출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필러도 한 37% 됩니다. HA 필러가 하이루론산 이쪽이죠. 예, 이쪽 필러 더 채움이 있고, 그 밖에 의류 장비, 화장품 쪽, 더마 코스메틱 이쪽도 있던데, 글로벌 톡신 시장이 성장합니다. 그런 쪽에서 연간 2030년까지는 10% 정도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톡신의 1위 에브비죠. 이쪽에서 보톡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저거 맞고는 싶은데 너무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들어온 신규 쪽에 대해서 오히려 매출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마켓 쉐어가 좀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중소형 업체들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가격 인상, 가격 유지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올 시점이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톡스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소형 기업들에게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해외 진출입니다. 우리 시장 내에 국내 미용 관련된 기업들 기술력이 좋으니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네, 휴젤은 2월 달에 네. 미국의 FDA의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유럽, 미국 쪽에, 그래도 미국이 가장 큰 보톡스 시장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가장 높고, 이 세 국가의 품목 허가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휴젤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총 허가 받은 나라를 친다, 63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미국의 베네브라는 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서 FB 딱 기다려. 거기서 내가 성과 낼게. 라는 쪽에서 격돌한다 보면은 성과가 쫓아가는 자가 무서울까요? 수성하려는 자가 무서울까요? 지키려는 자가 무섭죠. 뭐 이제 성과 나오면은 그런 네네. 거겠죠. 예, 그래서 다 무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으로 확인되는 내년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휴젤이 얼마나 더 힘을 얻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지금 연간 최대 실적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적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2분기 실적이 네. 깜짝 놀랍게 발표됐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424억,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쪽이 나왔느냐라고 봤었을 때 그동안 저희 이제 톡신 업계들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또 휴젤 이런 식으로 막 좀 싸우고 있었습니다. 메디톡스가 균주 내 건데 니네들이 왜 마음대로 갖다 써? 그러면서 약한 되게 오랫동안 법정 다툼이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부분들 그대로 실적이 반영됐었을 때 흐름들을 보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하반기는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1,500억대 그래서 한 30%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3조가 조금 넘다 보니까 한 20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영업이익률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수준은 아니겠다라는 쪽으로 내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가격대 한번 실적 발표하고 랠리를 펼치다가 다시 한번 중요한 지지대에서 잘 지지하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추가적으로 지난번 고점대 영역들을 한 번씩 넘어가겠다는 쪽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31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젤 목표가 31만 원 잡아보시면서 얼마나 상승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금 해제해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클리오입니다. 이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클리오 잡아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출 회복입니다. 역시나 또 우리 화장품 기업들 외국 시장 안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는데 수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화장품주는 하반기 꼭 챙겨야 됩니다. 네. 실적들 잘 나올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색조 전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가는 쪽이 기초가 제일 잘 나가고요. 색조는 좀 많이 처진다라는 쪽으로 봤는데 그럼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색조뿐만 아니라 우리 잘하는 거 기초도 계속 잘 나가는데 라는 쪽들이 보여주는 흐름을 시장이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용을 좀 해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인 브랜드가 클리오죠. 네. 뭐 지금 오프라인에서 좀 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페리페라 써보셨습니까? 네, 써봤습니다. 젊은 분들 타계시니까 당연히 쓰셨겠죠. 네, 거의 대부분 다 쓰는 것 같아요. 페리페라, 뭐. 9달. 네, 9달도. 오늘도 쓰셨죠? 네,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예. 클리오, 주주세요? 예.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네. 아마 성과 내는 브랜드들이 뚜렷이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화장품 호조를 보였었죠. 의외로 여름인데 잘 나왔다. 네. 신기하네? 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중국의 광군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까지 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9월, 10월 달은 재고 계속 쌓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실적을 예상한다. 나쁘지가 않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보는데 색조도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많이 좀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앵커님들도 앵커님도 가을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색조가 좀 더 들어가지 않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을, 겨울,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성향을 봤었을 때 색조의 계절이 돌아왔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좀 더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색조의 계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클리오의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입니다. 뭐 단연 기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섞어주셨는데 성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2분기 글로벌에서 58% 성장했습니다. 성과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근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일본 이쪽에서 성과를 냈고, 특히 색조 쪽에 일본 쪽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초 화장품 쪽이 9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킨 케어 쪽이라고 보는데 이쪽도 한 39%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색조 쪽인데
구달이 성장하면서 이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화장품도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도 한 19% 성장했다. 그러면 이쪽도 오히려 마진 쪽을 따지게 되면 온라인 쪽 커지는 건 괜찮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와 인기에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클리오의 세 번째 키워드는요. 단연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치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네, 네. 하반기에는 일본 법인의 실적이 반영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통합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적이 반영된다라는 측면과 함께 메인 제품 쪽에서 쿠션이 이건가요? 네. 이게 새로운 게 이제 새로운 제품이 런칭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신제품 효과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분기적으로는 항상 또 실적이 상저하고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한 34% 늘어날 수치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는 많이 빠졌고 기대감이 그렇게 없는 상황들인데 실적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어느 정도 목표가 삼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 32,500원 여기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확인되는 시점은 거래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 고가 때 직전 고점 때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36,000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시고 32,500원 돌파 시에 목표가 36,000원 삼아 보시면서 클리오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